기생충들이 어떤 경우에는 숙주를 막 이렇게 조종한다 뭐 이런 저 컨셉의 뭐 영화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있죠. 네. 예, 어떤 애들이 주로 이런 짓들을 벌이는 겁니까? 저 기생이 일단은 되게 훌륭하니까 많이 하는데요. 별걸 다 해요. 최근에 되게 이슈된 것 중 하나가 벌들 일단 기생을 되게 잘하거든요. 벌들이 기생을 해서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거미를 좀 많이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벌이 거미에게. 네, 예. 많이 해요. 저번에 나왔을 때 그 최장수 거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호주에 최장수 거미. 네, 43년을 산 그 거미가 자연사 하신 게 아니라 잡아먹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거미가 벌한테. 벌에게 잡아먹을 정도로 벌이 되게 거미를 좋아해요. 주로 이제 침 사서 마비하고 알을 낳는데 또 어떻게 조종을 하냐면 우리나라도 있는 은먼지 거미라고 있는데요. 걔네들이 이제 기생당하면 어떤 짓을 하냐면 알집을 실크집을 만들어요. 어디에다가요? 배에 이렇게 자기 몸을 보호해줄 기생당한 애들을 보호해줄 실크집을 강제로 만듭니다. 벌이 아니요, 거미가 기생당하면 거미가 기생을 당하면 네. 갑자기 자기 몸을 만들도록 벌이 유도하는 그런 거군요. 네, 벌이 유도해져요. 고치 누에고치처럼 네, 만든다고요? 누구처럼 만들어줘요. 네. 원래 거미줄은 이게 다양한 기능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냥하기 위한 네트도 있고, 막 자기 비상 탈출용 로프 같은 거 만들고, 어떤 제일 귀여웠던 건 거미들이 가끔 사냥한 애들이 자기 무슨 헨젤과 그레텔처럼 사냥할 때 집 돌아오려고 이렇게 실크 이렇게 흘려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오,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그 다양한 용도의 거미줄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집 찾는 용도 거미줄도 있어요? 네, 그런 용도 있어요. 그 거미는 되게 다양한 용도로 거미줄을 만들 수 있는데, 진심 모드로 이 거미줄을 칭칭 감다 보니까는 일반 걔네들 거미줄 실크보다 한 40배 단단한 실크를 만든다고 해요. 진심 모드의 단단한 실크를 만들면 내 몸을 감싸. 내 몸을 감싸고 거기서 이제 태어난 유충들이 거미를 이제 파먹는 거죠. 내 몸을 내가 그냥 이렇게 묶어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묶은 다음에 난 이렇게 싹 잠들면 내 몸에서 벌이 유충들이? 남기고 간 유충들이 나를 먹고 셀프 미라. 네, 셀프 미라네 돼서 나오는 식으로 조종도 해요. 벌은 되게 여왕벌만 알을 낳잖아요. 아, 그거는 사회성 있는 애들만 그렇습니다. 아, 사회성이 없는 벌이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사회성 그렇구나. 없는 기생벌들이 벌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왜냐면 몰랐어요. 아, 그게 네. 벌의 대사수예요? 우와. 네. 종류를 보면 네, 왜냐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많은 애들이 막 살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사회성하고 누구는 뭐 딱정벌에도 있고 나비도 있고 하는데 그 많은 지구 생태계에 벌이 한 번 더 복부 타듯이 기생을 하면 돼요. 기생은 사기인 게 생태계가 꽉 차는데 거기에 기생을 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사기예요. 그리고 기생벌에다가 또 기생을 해요. 기생벌에 또 기생하는 네, 기생벌에 또 기생을 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벌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또 작기도 해요. 하이퍼 파라사이트 해가지고 걔네들은 진짜 아메바보다 작아요. 단세포 생물보다 작아요. 아, 그게 벌이에요? 네, 벌들이. 신기하다. 그거 연구를 좀 많이 한 이유가 재밌는 게 단세포 생물보다 작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뇌 세포가 몇백 개밖에 없어요. 뇌 세포가 몇백 개밖에 없는데 이걸로 세상을 다 보고 3차원적으로 날고 날개를 휘덕이고 하는 걸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최적화된 뇌를 갖고 있는 거죠. 몇백 개, 몇만 개. 네. 그 아메바보다 작은 벌이 날아다녀요? 네, 날아다녀요. 비행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하죠. 깃털 같은 날개 달리면서 이게 날아다니면서 그래요? 비행하죠. 또 이제 기생벌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은 막 기생이 너무 훌륭하죠. 왜냐면 기존에 생태계에 복붙하면 되니까 원래 얘가 여기 내 자리하고 딱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한 번 더 얹히는 거 숟가락 얹히는 거니까 요번에 지리산 가서 봤는데 막 매미가 있는데 매미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보니까 나방이거든요. 나방이 기생도 해요. 되게 훌륭하니까. 매미한테? 네, 그걸 직접 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곤충들이 기생을 하는데 벌이 되게 훌륭해요. 왜냐면 벌 같은 경우는 거미를 이렇게 조종했잖아요. 독 같고 이렇게 조종한 것 같다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얘네는 체내에다 알을 낳는데 어떻게 체내에 알을 낳을 수 있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 기생하는 그런 곤충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좋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면은 상처가 나면 바로 면역 시스템이 와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척추동물은 훌륭한 면역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절추동물, 곤충 이런 애들은 단단한 외골격이 있기 때문에 단단한 외골격으로 버텨온 게 있고 만약에 한번 상처가 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있긴 한데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껍질을 믿고. 네, 껍질을 믿고 있긴 있거든요. 근데 되게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벌 같은 경우는 그 면역 체계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바이러스랑 공생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넣어줘요. 아, 알 낳으면서 바이러스 같이 넣어줘요. 네, 바이러스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체계도 망가뜨리고 알을 이제 공격하지 못하게 면역 체계들이 실크를 이렇게 만들게 하는 거미 조종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메커니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종까지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실제 조종하는 거 밝혀진 건 유일하게 연가시는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하죠. 그게 사마귀가. 연가시. 네, 영화에 연가시 나오는? 생태가 뭐 사마귀에서 이렇게 쭉 기둥하게 나오면 걔가 이제 물 안에 들어가죠. 네, 깨끗한 물에 그렇지, 들어가죠. 그렇지. 알을 낳으면은 새끼 연가시가 나와요. 새끼 맞아요. 연가시가 수소곤충 안에 들어가요. 수소곤충들이 뭐 하루살이 같은 데 들어가서 하루살이가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다가 사마귀한테 먹으면 사마귀 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커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사마귀가 그럼 어떻게 다시 물에 빠지도록 조종을 했냐 하면은 연가시는 사마귀랑 되게 다른 동물이잖아요. 같은 탈피동물에 속하긴 한데 사마귀는 절지동물 곤충이고 연가시는 탈피동물이긴 하지만 선형동물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찾아보니까는 실험을 한 거죠. 얘 유전체를 보고 얘가 조종하지 않았을 때를 보고 평소에 유전자를 발견한 유전자를 봤을 때 뭐가 다르냐 보니까 사마귀를 딱 그 조종할 때 발현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걸 비교해보니까 한 3,100개가 발현되거든요. 네, 근데 그 유전자가 보니까 다 사마귀 유전자예요. 아, 연가시인데 연가시가 사마귀 조종할 그 타이밍쯤 되면 발현되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네. 얘네들 뭐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연가시 내 유전자인데 사마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수평적 유전적 전달이라고 같이 원래 부대끼고 살다 보면은 갖게 됩니다. 수많은 동물들 사이에서. 그러면 그 사마귀는
알을 조종하는 유전자, 하긴 유전자 같아야 이제 뭘 조종하든 말든 할 그쵸. 테니까. 그니까요. 어떻게 조종하지 보니까는 신경 전달 물질, 그다음에 빛에 대한 반응, 행동 같은 거 조절할 물질을 1,400개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연가시가. 그래서 사마귀를 조종할 수 있구나. 아.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수평적 유전자 전달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진딧물이 이렇게 그냥 식물을 빨아요. 네. 식물 빠는데 그 식물들이 그 가만히 빨리고 당하진 않거든요. 먹지 마 하면서 막 이상한 거 빠는 것마다 되게 맛없는 거 뱉고 독도 뿜고 이러면서 이제 진딧물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진딧물 어떻게 버티냐 보니까는 걔도 빨면서 식물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식물 유전자를 갖고 걔도 이렇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남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걸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가시는 사마귀를 조종하기 위해서 사마귀의 유전자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헤쳐먹으려면 그 정도 본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거미 아까 말씀하시면서 많이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생명체 중에 하나가 개미 있잖아요, 개미. 네, 발음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거미, 개미. 네. 근데 어원이 있어요. 거미는 걸림이라해서 거미라는 말이 카더라가 있고요. 우리말에서 네, 우리말에서 왜 거미가 거미집 지어놓고 걸림이라해서 누구 걸리면 개미는 뭐지? 개미는 칸자가 있어요. 갈암이라 썼대요. 가야미 뭐 해서 흑갈람 뭐 불갈람 이랬다가 가야미에서 뭐 개미가 됐다 뭐 이런 카더라가 있는데 항상 그 궁금해요. 왜 우리 곤충을 그런 말로 부를까? 그런데 발음 좀 비슷하게 됐죠. 네, 거미, 개미. 네. 약간 밑자 돌림이 많네요. 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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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미. 아, 그러네. 매미. 매미, 스르라미. 네, 스르라미. 네. 아, 그러네. 그러네. 오, 궁금하다. 이건 언어학자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 말아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다 민속적인 거라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많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요. 또 랩 시작했어. 자, 그래서 이제 개미도 참 신기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개미가 오래됐어요? 거미가 오래됐어요? 거미가 오래됐죠. 아, 거미가 더 근데 오래됐어요. 거미는 거미목이고요 하나에. 개미는 개미과라고 좀 더 세부적인 얘기라서요. 네, 좀 다릅니다. 네. 거미는 한 3억 년 됐는데요. 개미는 한 1억 5천만 년 이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근데 지금 개미도 꽤나 성공적으로 지구에 잘 안착한 거잖아요. 개미집도 뭐 어떤 거는 막 엄청 크다면서요. 아 그렇죠. 거미집보다 훨씬 크죠. 거의 거미는 도시. 제일 큰 그것 중 하나가 홋카이도에 북해도에 있는 저 불개미 집이 뭐 몇 킬로미터 수준에 있다라는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론 계속 항상 궁금해요. 맨날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이 뭘까 이러면 되게 김 빠지는 게 막 몇 킬로미터 균사 이러면 되게 힘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홋카이도 이런 개미집 하면 되게 재밌죠.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개미는 왕국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한 동네 사는 애들은 뭐 이렇게 위계가 좀 있어요? 아니면 우연히 그냥 같은 동네 살긴 하지만 쟤네는 쟤네 동네가 또 있고 우리 왕국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의 왕국이에요? 하나의 왕국인데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같은 친인척인데 여왕 죽고 이러면은 여왕 죽으면 위성군체라고 돼요. 아이고 여왕도 없네 이러면은 뭐 좀 합쳐지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여왕이 여러 마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여왕이 여러 마리인데 한 군체가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한 왕국에 여왕 여러 마리인 경우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집에 나오는 개미들 이제 조그마한 요즘 저 옛날 살던 집이 엄청 많았거든요. 집에 개미 나오는 집 그러면 진짜 과자를 먹고 밖에 놔둘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집이 됐는데 애집개미라고 해요. 외래종인데 걔네 같은 경우 개체수가 많은 게 여왕이 여러 마리예요. 여왕이 수명이 되게 짧아요. 3개월, 4개월 이런데 여왕이 엄청 여러 마리고 계속 생산되는 그래가지고 되게 골칫거리죠. 네. 근데 원래 그 여왕한테 되게 좀 에너지 몰빵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으면 그거 군집이 잘 유지가 되나? 개미 사회 케바케인 게 뭐 그물뚱개미 이런 애들은 일개미들이 알라요. 네? 그물뚱개미라고 우리나라 그물뚱개미? 네,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네. 엄청 바글바글한 개미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일개미들도 알을 막 낳거든요. 아, 일개미들이 알을 낳는다고요? 네네네. 얼마나 생산성이 좋겠어요. 개미 사회는 정말 여왕, 일개미, 숫개미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많은 예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개미하면 무조건 여왕개미 있고 또 수개미들은 또 때 돼서 이제 하늘 올라가고 짝짓기 한번 그쵸. 하고 나머지 다 죽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군대개미 같은 애들도 있고 노예제 부리는 애들도 있고 전투민족 같은 애들도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가 많죠. 노예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같은 개미들인데 우리 개미지만 너는 내 노예 나는 너의 상관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개미인데 개미는 다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하는데 전혀 일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턱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전투용으로만 태어나가지고 그 종 자체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사무라이 개미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전투용만처럼 생겨서 일을 절대 못해요. 그래서 얘네는 여왕이 태어나자마자 일단 약탈부터 해야 돼요. 약탈해서 곰개미가 제일 만만히 털리는데 곰개미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아마 친척 약탈하다가 그렇게 지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친척 집에 가가지고 곰개미 고치를 털어와요. 그 다음에 고치한테 세뇌를 해요. 너는 내 노예다. 근데 그 페로몬을 프로파간다 페로몬이라 그래요. 진짜로. 프로파간다 페로몬이에요? 네, 프로파간다 페로몬으로 세뇌를 한 다음에 까면은 곰개미가 태어나는데 얘는 다른 종 사무라이 개미를 따라요. 그래서 노예가 됐죠. 3마리. 그럼 얘가 이제 알을 돌봐줘요. 얘는 턱이 그냥 평범한 개미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도 하고 알도 낳고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라이 개미 자손들이 태어나겠죠? 얘는 또 이제 전투용 낫을 갖고 일을 못해요. 씩소리 들었죠? 그럼 다시 털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약탈을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얘네는 수가 늘어날수록 약탈을 계속해요. 그래서 아, 사무라이 개미는 계속해서 눈 뜨기 시작하면 일단 누구 털러 가고. 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약탈해요. 그러니까 해 뜰 때 약탈하고 해 지기 전에 약탈해요. 바쁘다. 그래서 그거를 중학교 때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전 세계적인 멸종 위기조 있거든요. 걔네들이 2년 전인가 1년 전에 처음 봤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그 비밀. 우리나라에서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있어요. 오. 그래서 비밀이래. 누가 볼까봐. 봤는데 와 감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고칠 주고 막 가요. 그래서 아, 그거 감동이다. 봤어요, 그거를? 네네네. 개미전 친구가 발견해가지고 야, 와라 해가지고 후딱 가가지고 같이 해서 정말 고맙다 나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다니 하면서 네. 아, 그래서 곰개미 고치를 털고 와서 걔를 이제 또 가스라이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아, 그럼 그럼 걔 얘를 또 또 깨어나서 노예로 삼고. 노예로 삼고 네. 아, 불쌍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노예되는 개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정말 기생 개미도 있어가지고 걔는 또 여왕이 태어나가지고 탱커 같은 여왕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튼튼한 여왕이 있어서 걔네들은 이제 다른 개미 구체로 찾아가요. 여왕을 죽여요. 여왕 개미가 가서 다른 군집의 여왕 개미를 죽인다. 네,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뭘 하냐면 페로몬을 복제해요. 또 여기도 곰개미예요. 곰개미가 얼마나 동네 북입니까? 불쌍하죠? 곰개미가 우리가 맨날 보는 개미 있잖아요. 걔네가 곰개미예요. 그게 제일 흔하죠. 제일 만만해요. 네. 아, 맨날 우리가 보는 게 곰개미예요? 네, 아니 근데 개미. 그렇게 털리는데 어떻게 멸종을 안 하고 유지가 됐어요? 아, 너무 흔하고 훌륭한, 너무 많은 아주 우리 민초 같은 그런 애가 제일 성공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착하게 네. 그냥 먹이 활동하고. 제일 평범한 개미네. 네. 근데 하여튼 가가지고 여왕을 죽이는데 여왕을 죽이기 전에 페로몬 복제를 해요. 페로몬 복제를 한 다음에 여왕을 죽여요. 그러면은 가시개미인데요. 걔가 가시개미 여왕이 곰개미 여왕을 행세를 해요. 알을 낳아요. 그럼 곰개미들이 이렇게 돌봐줘요. 그러면은 점점점 대체되는 거죠. 일개미들 수명이 한 3년이거든요. 3년 뒤면 전부 다 가시개미로 교체되는 거죠. 곰개미들은 자기 여왕이 죽은지도 모르고 가시개미 여왕인데 그냥 곰개미인 줄 알고 계속 그 열심히 충성 바치면서 일하다가 그럼 가시개미는 어쨌든 자기들끼리 그렇게 군집을 이루면 자기들끼리는 어쨌든 계속 살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원래 개미들은 여왕개미가 이렇게 짝짓기 해가지고 혼자 출발해야 바닥부터 되는데. 출발해서 땅굴 파가지고 처음에 버텨야 돼요. 막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알 낳고 처음 먹고 나올 때까지 처음 일개미 날 때 기다리면서 처음 이제 일개미 아이고 일개미 한번 태어났다면서 야 일하고 와라 해서 이제 먹을 거 갖고 오면 이제 먹으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없는 네, 초기 투자 비용이 없어. 먼저 바로 성공 안에 문 뚫고 들고 간 다음에 여왕 페로몬 복제해서 죽여버리고 안방 차지하고 딱. 공격적 M&A로. 왜냐면 걔는 태어날 때 탱커처럼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떨 때 노리냐면 보통 개미들은 그 결혼 비행을 4, 5월 달에 해요. 5월 달에 되게 몸집 큰 개미들이 많거든요. 아, 걔네들이 봄에. 봄에 결혼식 그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생 개미들은 11월에 해요. 왜냐면 11월에 일단 동면 준비한다고 애들이 해벌레 하거든요. 추워가지고 추울 때 애들이 정신 못 차릴 때 턱턱턱턱턱턱 가가지고 잡는 거예요. 추우니까 애들이 동면 준비하니까 애들이 못 움직이거든요. 야, 근데 그 곰개미 왕국에 어느 날 이제 다른 친구 들어와서 싹 이제 서서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원래 살던 곰개미들 말년쯤 되면 이제 주변은 다 가시개미들일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이상할 거 아니야. 그쵸. 나랑 좀 다른 애들인 것 같은데. 근데 걔네들은 페로몬으로 소통하니까 페로몬이 복제돼 버리면은 뭐 모르는 거죠. 눈이 좋은 애들이 이렇게 태어난다면 모르겠지만 페로몬만 속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정벌레들도 페로몬 속여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미 가끔 볼 때 몰라요. 막 찍고 사진 보면 옆에서 개미가 뛰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딱정벌레가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막 진짜 두 종이에요. 이거 다른 종 이런데 보면은 딱정벌레고 페로몬만 속여가지고 딱정벌레가 워낙 그 화학자라 싶을 정도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얻어먹고 거기서 배고프면 잡아먹기도 하고 막. 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만약에 제가 그 페로몬을 어떻게 채취를 해서 제가 사용을 하면 저도 여왕개미 노릇을 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말 재밌는 그 소설이어서 중학교 때 읽으면서 약간 제 지하철- 마음대로 개미를 컨트롤한다고 그 그쵸. 군집을. 그게 앤트맨이죠. 그게 앤트맨이었죠. 그쵸. 또 심지어 그게 앤트맨이었죠. 네. 이론적으로 가능은 한 거예요. 그 안에 사수해야 돼요. 그게 조금 문제가 됐고. 예를 들면 경보 페로몬 이런 것도 되게 디테일해요. 초기 경보 단계, 공격, 날뛰는 거 이렇게 뭐 4단계 다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몇 개 있는데 정말 걔네들이 쓰는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요. 너무 미약해요.